7억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단지를 찾는 것, 이게 내가 할 거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는 부증성과 부동성이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 없고, 땅이 요만한데 서울 수도권을 그냥 하나로 봤을 때 땅덩어리는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게 부증성이고, 부동성은 지금 강남 땅덩어리를 그대로 들어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나요? 이동할 수 있나요? 없죠. 이게 부동산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은 사실은 그냥 외곽에다가 신도시 하나 지으면 신도시의 가격이 제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빈 땅에다가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비용이 덜 듭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더 늘려가지고 지을 땅이 많지 않죠. 물론 수도권까지 나가면 됐지만 서울 메인 도심권으로 들어올수록 사실은 땅이 없죠. 그래서 도심 재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사실은 계속해서 낮아야 되는 건데, 이걸 막아놓으면 막아놓을수록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결국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개를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지방은 입지보다 상품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지구, 대단지, 신축,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 조금만 갖춰지고 그냥 학교만 들어와도 그냥 메인에 입지가 좋은 구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엔 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호재가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호재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호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지역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탄 같은 지역들, 동탄의 메인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시범더샵이나 이런 단지들이, 우포환 이런 단지들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동탄의 모든 단지들보다 그 아파트들이 더 상승폭이 더 클 겁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탄의 미래 가치가 밝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전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더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앞으로 50년, 60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왜? 위험하니까. 반면에 호재는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 반영이 덜 된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호재와 가격이 그렇게 큰 연동성이 없습니다. 호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호재를 그렇게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 수도권은 이 호재라는 걸 굉장히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 수도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입지 가치랑 연결이 되는 건데, CBD, GBD, YBD,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늘리면 PBD, 그 다음에 마곡생활권, 여기 MBD, 이런 데까지, 그 다음에 자체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그 지하철이 무슨 호선이냐, 도보로 몇 분이 걸리냐. 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에 나왔죠. 도보권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GTX 호재 이런 것들은. 그리고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들을 반드시 유념해 두고 그 지역에 요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단지의 세대수는 어떠냐, 밀집도가 크냐,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1000세대짜리가 하나 있느냐, 아니면 1000세대짜리가 3, 4개 몰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소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항아리 상권인데 1000세대짜리 있는 데와 3000세대 있는 짜리 있는데 어디 가시겠어요? 당연히 3000세대짜리 가겠죠? 세대수가 많으면 그 주변에 상권도 발달하고 학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학원가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초중고를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초중고가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이냐가 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원가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또 그 지역과 단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병원, 백화점, 마트, 공원, 하천, 병백, 마공천이라고 불리는 요 5개의 인프라 환경의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 지금 여기가 얼마나 살기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임장을 가셔서도 이런 것들이 도보권이나 아니면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임장을 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상품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곳, 혹은 주변 단지들,
그 인프라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주변 단지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개 단지를 이런 포인트 뽑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답만 있을 뿐인데 제가 선택한 선정의 포인트 3개가 이겁니다. 입지도 중요하고 상품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평가 여부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남들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그 단지가 7억 이하에 있을까요? 냉정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이미 이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선 7억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단지를 찾는 것, 이게 내가 할 거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저평가 여부입니다. 저평가 여부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7억의 가치가 아닌데 원래 가치는 8억 9억 될 수 있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 7억밖에 안 해. 이런 아이를 찾는 겁니다. 선정 기준 첫 번째. 입지도 중요하고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평가다. 그 다음 1개월, 3개월, 6개월 뒤가 아니라 5년 뒤, 6년 뒤에 가장 많이 오를 곳입니다. 지금 당장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제 뭐 이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랬을 때 5년 뒤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가격대의 선택지에서 제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이 두 번째 선정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곳, 어렵다라고 하는 곳, 기회를 못 보는 곳, 모두가 아는 곳이 아닌 모두가 별로 관심 없는 곳, 가격이 선반영되지 않은 곳, 즉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걸 세 번째 선정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 2번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역발상입니다. 웬만하면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좋고 저평가된 애를 제가 고를 겁니다. 그런데 그 저평가된 애 중에 리스크가 조금 높은 것들 중에 역발상 투자가 되는 애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많은 분들한테 첫 번째로 공개해드렸던 동신입니다. 동신아파트, 월계동 동신아파트. 안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적응하고 정들고 살기가 좋아지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쁘기만 한 지역, 나쁘기만 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 살다 보면 적응하고 정들고 좋아지죠. 중요한 건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